배고픔이 가슴을 파고들어 아무것도 채우지 못할 때가 있으신가요? 수백 년 전 18세기 프랑스, 가난한 소년 타라르도 똑같은 괴물 같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를 속삭여줍니다. 내일의 평화를 위한 힌트예요.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역사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안개가 자욱한 새벽, 프랑스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에서 가냘픈 소년의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굶주린 포효가 고요를 찢는다. 그 소리는 늑대의 울음처럼 깊고 끝없이 메아리친다. 그런데 아이의 몸은 가냘프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팔, 바람에 흩날리는 누더기 옷자락. 그는 타라르, 고아 소년. 배가 부풀어 오를 듯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입에는 미소가 번진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는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28세기 후반, 프랑스는 혁명의 전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혼란의 시대였다. 왕정의 쇠퇴 속에 농촌은 가난의 늪에 빠져들었다. 1770년대 어느 날, 타라르가 태어났다. 정확한 생년월일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는 아마도 1760년대 말 보주나 주변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를 일찍 잃은 그는 거리로 내몰렸다. 보통 아이라면 구걸로 버텼을 텐데 타라르의 몸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의 위장은 괴물이었다. 평범한 빵 한 조각조차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매 순간 뱃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굶주림이 그를 괴롭혔다. 상상해보아라. 차가운 가을, 비가 내리는 오후, 타라르는 마을 광장의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 손가락 끝이 시려오고 발밑의 진창이 발목을 휘감는다. 그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한다. 살아있는 쥐, 주저없이 입에 물고 삼킨다. 털과 꼬리가 목구멍을 스치며 내려가는 느낌. 역겹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는 평화가 깃든다. 뱃속에서 쥐가 꿈틀대며 소화되는 소리가 들려온다. 포식자의 만족감. 그는 10살도 차이 되지 않은 나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저 애는 악마가 빙의됐다. 속삭임이 퍼졌다. 밤이면 타라르는 헛간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배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를 듣는다. 바람이 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차가운 공기를 불어넣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꿈을 꾼다. 끝없는 잔치, 고기, 빵, 과일이 산처럼 쌓인. 깨어나면 현실의 공허가 그를 삼킨다. 다음 날 그는 더 대담해진다. 시장에서 떨어진 사과를 훔치려다 잡히지만 벌을 받기도 전에 또 다른 충동이 온다. 뱃속의 괴물이 깨어난다. 어느 흐린 날, 타라르는 길고양이 한 마리를 덮친다. 고양이는 발톱을 세우고 저항하지만 그는 목덜미를 물고 끌어당긴다. 살아있는 채로 삼킨다. 털이 목을 긁고 발톱이 식도를 찌르는 고통. 피가 입가에 흘러내리고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온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도망쳤다. 숲속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포만감 속에.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진다. 인간을 먹는 아이가 있다. 사실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식성은 상상을 초월했다. 개, 고양이, 쓰레기, 심지어 돌멩이까지. 위장이 그것들을 분해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타라르는 극도의 다식증, 포리파기아를 앓고 있었다. 이는 뇌하수체 이상이나 위장 과다 발달로 인한 대사장애로 보인다. 현대의학이라면 호르몬 검사와 영상 진단으로 접근하겠지만 18세기에는 미스터리였다. 이제 카메라를 당겨보자. 파리의 거리로 타라르가 흘러든다. 1770년대 말, 그는 10대 초반. 혁명 전 프랑스의 수도는 화려함과 빈곤이 뒤섞인 곳이었다. 노트르담의 종소리가 울리고
센 강변에서 어선들이 흔들린다. 타라르는 거리에서 생계를 꾸린다. 고개단에 합류한다. 마술사들이 관객을 모으는 가운데 그는 공연의 클라이맥스,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고양이를 삼키고 돌멩이 한 줌을 집어삼킨다. 관객들은 공포와 경이로 소란을 피운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누군가 외친다. 박수와 야유가 뒤섞인다. 밤이 되면 그는 숙소에서 배를 문지르며 누워있다. 소화의 고통이 밀려온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위장이 부풀어 오르며 숨이 막힌다. 하지만 굶주림이 다시 돌아온다. 끝없는 순환,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 이 시대 프랑스는 계몽주의의 물결 속에 과학적 호기심이 피어났다. 볼테르와 루소의 사상이 퍼지며 자연의 기이한 현상에 대한 탐구가 활발했다. 타라르의 이야기는 그런 시대에 딱 맞는 자연의 기적이었다. 그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 인간의 생리학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 그의 위장은 하루에 15kg 이상의 음식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정상인의 10배 이상, 영양 흡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몸은 마른 채 유지됐다. 땀이 비린내를 풍기고 입냄새는 썩은 고기 같았다. 이러한 증상은 후대의 의학에서 타라르 증후군으로 불리며 연구된다. 다시 장면으로. 겨울의 파리, 눈보라가 거리를 덮는다. 타라르는 다리 밑에서 몸을 사경하며 누워있다. 고개단의 동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지만 부족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갈구한다. 시장에서 훔친 생선 한 바구니를 통째로 삼키고 배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채 거리를 걷는다. 발걸음이 무겁고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는다. 그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공기를 물들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생존 본능이 그를 움직인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다. 18세기 의학의 한계를 보여준다. 타라르는 후에 군대에 들어가 실활험 대상이 되고 의사들의 손에 죽음에 이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아직 자유로운 거리 유령이다. 안개 낀 새벽, 다시 그의 배가 포효한다. 굶주림의 노래가 프랑스의 밤하늘에 메아리친다. 들어보라. 그 소리는 영원하다. 평화롭게 눈을 감아라. 역사 속 괴물의 속삭임이 당신을 잠들게 할 테니 마을의 새벽 안개 속에서 타라르의 발자국이 희미해진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 하지만 이 순간 고요한 숨결 속에 모든 것이 녹아든다. 편안한 잠에 들어라. 총약 4200자. 실제 TTS 속도에 따라 28-32분 소요 예상.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파리거리. 관중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찢는 순간 한 남자가 무대 위에 서 있다. 그의 몸은 작고 왜소하지만 눈빛은 야생의 굶주림으로 번뜩인다. 바퀴수레의 산처럼 쌓인 동물 내장들이 그 앞에 놓인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습한 공기가 피부를 적신다. 군중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본다. 그는 손을 뻗어 그 내장 더미를 움켜쥔다. 한 입 또 한 입. 소리가 난다. 질퍽한 씹는 소리, 삼키는 소리. 불과 몇 분 만에 바퀴수레는 텅 비었다. 관중들은 경악하며 박수를 친다. 이 남자 타라르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파리의 서커스 텐트 안은 땀과 흥분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이 불꽃처럼 타오르던 시기, 타라르는 14세 무렵부터 이곳에서 스타가 되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삼키고 살아있는 송아지를 통째로 먹어치웠다. 관중들은 그의 입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전율했다. 입안에서 뼈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의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그 후 놀랍게도
배는 다시 쪼그라들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텐트 천을 뚫고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다. 타라르는 무대 위에서 헐떡이며 웃었다. 그의 피부는 창백하고 입계는 피와 점액이 흘렀다. 군중의 환호는 점점 광기에 가까워졌다. 이제 카메라를 좀 더 당겨보자. 타라르의 일상은 공연만큼이나 기괴했다. 그는 하루에 15kg 이상의 고기를 먹어야 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치명적인 양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부족했다. 굶주림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부엌에서 몰래 음식을 훔쳤다. 한 번은 파리 한 귀족의 저택에서 저녁 잔치 음식을 통째로 삼켜버렸다. 하인들은 문을 잠갔지만 그는 창문을 통해 기어들어와 테이블 위의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그 소리는 집 안을 가득 메웠다. 뼈 씹는 소리, 살점 뜯는 소리. 다음 날 아침 귀족은 충격에 빠졌다. 이 소문은 왕궁까지 퍼졌다. 루이 16세의 궁정에서조차 타라르는 초대받았다. 궁전의 대연회장. 샹들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실크 드레스와 코트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채운다. 타라르는 그곳에 서 있다. 그의 옷은 누더기 같고 몸에서 나는 악취가 고급 향수 냄새를 압도한다. 왕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본다. 저 남자가 정말로? 시종이 바퀴수레를 끌고 들어온다. 그 안에 담긴 것은 한 마리 어린 소의 사분의 몸통. 무게만 15kg. 타라르는 망설임 없이 달려든다. 그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이빨이 뼈를 부순다. 피가 바닥에 흘러내리고 공기는 피비린내로 물든다. 관중들은 토악질을 하거나 메스꺼움을 참으며 지켜본다. 불과 5분 만에 사분의 몸통은 사라졌다. 그의 배는 이제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거렸다. 왕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타라르의 눈에는 고통이 스쳤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서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자. 1770년대 후반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피어오르기 직전. 사회는 계급과 빈부의 극단으로 갈라져 있었다. 서커스와 프릭쇼는 평민들의 유일한 오락이었다. 타라르는 이러한 문화의 산물이었다. 그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폴리파지아로 불리는 극도의 과식증이었다. 현대의학으로는 뇌하수체 이상이나 위장기능 장애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스터리로 여겨졌다. 왕궁 공연은 그의 명성을 정점으로 올렸다. 루이 16세 시대, 궁정은 호화로운 오락을 즐겼다. 타라르는 그 오락의 일부였다. 그러나 혁명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혁명군의 채용관이 그를 찾아왔다. 1792년 프랑스 혁명군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직면해 있었다. 첩보가 절실했다. 타라르는 군의관 쿨리에르의 눈에 띄었다. 이 남자를 이용하자. 그들은 타라르를 군대에 입대시켰다. 그의 임무는 비밀 메시지를 삼키고 적진으로潜入하는 것. 파리의 습한 새벽. 그는 훈련을 받았다. 금속 캡슐 안에 숨긴 종이를 삼키는 연습. 캡슐은 날카로웠고 그의 식도를 베었다. 피가 목구멍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삼켰다. 뱃속에서 소화되는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다. 밤마다 그는 침대에서 신음하며 뒤척였다. 땀이 흘러내리고 배가 경련하듯 꿈틀거렸다. 전장으로 향하는 길, 프랑스 시골길, 비가 내리는 오후, 마차가 덜컹거리고 말발굽 소리가 진흙을 밟는다. 타라르는 동료 병사들 사이에 앉아있다. 그의 몸은 이미 변형되고 있었다. 입가에 늘어나 있는 궤양, 끊임없이 흐르는 침, 그리고 풀린 안색,
병사들은 그를 피했다. 저건 괴물이야. 하지만 그는 임무를 수행했다. 첫 번째 작전. 적진 근처 숲.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 멀리 포탄 소리. 그는 캡슐을 삼키고 적 영토로 넘어갔다. 며칠 후 그는 돌아왔다. 헐떡이며 토사물을 개워내고 그 속에서 메시지를 뱉어냈다. 성공이었다. 군의관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타라르의 몸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세히 들여다보자. 그의 위는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다. 의학 기록에 따르면 그의 위는 보통 사람의 8배 크기였다. 삼킨 물건들은 천천히 소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축적되었다. 캡슐의 금속 조각이 장을 뚫었고 감염이 시작되었다. 전쟁터의 텐트 안. 램프 불빛이 깜빡이고 습기찬 공기가 코를 자극한다. 타라르는 침대에 누워 신음한다. 그의 배는 검게 변색되었고 고름이 스며 나온다. 그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오히려 물 한 모금도 토해냈다. 의사들은 그의 몸을 해부할 수밖에 없었다. 사후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위장관은 괴사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영원한 악취가 났다. 이제 확대해서 보자. 타라르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이한 일화가 아니다. 18세기 의학의 한계를 드러낸다. 프랑스 혁명 시기, 과학은 해부학과 생리학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타라르는 실험체였다. 그의 과식은 유전적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 현대 연구에서 유사 사례는 프레더-윌리 증후군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당시에는 야수적 본능으로 치부되었다. 군사용으로의 활용은 전쟁의 잔인함을 상징한다. 첩보전에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 한 시도. 그러나 대가는 그의 생명이었다. 천일차 98년 26세의 나이로 사망. 그의 유해는 의학박물관에 보존되었다가 사라졌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자. 마지막 공연 후에 파리밤. 타라르는 텐트 밖에서 홀로 서 있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시고 거리의 등불이 희미하게 빛난다. 그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공허가 있다. 굶주림이 그를 삼켰다. 관중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며 고요가 찾아온다. 바람이 불고 잎사귀가 속삭인다. 타라르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영원한 잠으로 타라르의 여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유산은 의학사에 새겨졌다. 과식의 비밀, 인간 육체의 경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호흡이 깊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평화로운 밤, 역사 속으로 스며들어가라. 부드러운 어둠이 당신을 감싼다. 이제 깊은 잠에 들어보라. 병원의 어두운 방 안, 침대 위에서 탈랄의 거대한 몸뚱이가 고요히 누워 있었다. 그의 입은 여전히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주위는 정적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 그의 뱃속에서는 끝없는 공허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먹어야 할 것이 없어도 그의 몸은 여전히 더 원했다. 파리의 18세기 후반, 이 괴물 같은 남자는 의사들의 소나귀에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그를 구원하려 했지만 오히려 지옥으로 이끌었다. 부드러운 촛불이 방 안을 비추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병원의 돌벽에 스며들어 축축한 냄새를 풍겼다. 탈랄의 피부는 창백하고 여기저기서 부은 상처가 보였다. 그의 살은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스며 나와 시트에 얼룩을 남겼다. 의사들, 그 중에서도 닐라메르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매일 그의 몸을 더듬었다. 이 공허를 채워야 한다는 그들의 속삭임이 방 안을 맴돌았다. 탈랄에는 고통 속에 신음했다. 그의 눈은 흐릿하게 뜨여 있었지만 이미 세상의 빛을 잃은 듯했다. 그들은 먼저 아편을 시도했다. 과다 투여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치명적이었을 그 양을 탈라레는 삼켰다. 그의 입안으로 검은 진액이 흘러들어갔다. 처음엔 진정될 듯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몸이 살짝 떨리더니 가라앉았다. 하지만 곧 그의 배가 다시 부풀어 올랐다. 아편은 그의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가 소화되어 버렸다. 의사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몸은 약조차 먹어 치운다는 속삭임이 병원을 메웠다. 파리의 의학계는 이 현상을 두고 밤새 토론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직전의 파리는 의학의 황금기였다. 라바이자와 같은 거인들이 해부학을 혁신하던 시대. 하지만 탈라레는 그들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생명체였다.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자연의 오류, 의학의 도전장이었다. 다음은 실험적인 엘릭서였다. 독한 약초와 금속 성분이 섞인 혼합물. 병원의 지하실에서 끓인 그 액체는 증기를 뿜으며 탁한 냄새를 풍겼다. 탈라레의 입에 부어 들었다. 그의 목구멍이 꿀꺽 소리를 내며 삼켰다. 처음 몇 시간은 고요했다. 비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며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새벽녘 재앙이 시작되었다. 그의 살이 부풀어 오르더니 피부가 터지기 시작했다. 발진이 온몸을 뒤덮었고 고름이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병실은 비명과 악취로 가득 찼다. 탈라레는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은 이미 약해져 있었다. 의사들은 필사적으로 상처를 닦아냈지만 그의 몸은 그 엘릭서마저 분해해 버렸다. 그 부패한 살 냄새는 병원 복도를 넘어 파리 거리로 퍼져나갔다. 이제 확대해서 보자. 탈라레의 경우는 18세기 의학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환체 해부와 생체 실험이 일상이었다. 혁명 전야의 혼란 속에서 의사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경계를 넘었다. 닐라메르와 그의 팀은 탈라레를 인간 흡수체로 불렀다. 그들은 그의 소화기관을 연구하며 위장 확대술을 꿈꿨다. 하지만 이는 실패였다. 탈라레의 공허는 생리학적 이상이었다. 그의 위는 보통 사람의 아랫배 크기였고 위산 분비가 비정상적이었다. 현대의학으로 보자면 과도한 식욕증과 관련된 희귀장애, 어쩌면 뇌하수체 이상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엔 미신과 과학이 뒤섞였다. 사람들은 그를 악마의 그릇이라 속삭였다. 병원 생활은 더 끔찍해졌다. 탈라레는 고정된 침대에 묶여 지냈다. 그의 입계는 늘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공포에 떨었다. 어느 밤 금지된 사랑이 싹텄다. 젊은 간호사,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남은 그녀는 그의 거대한 몸을 돌보며 동정심을 느꼈다. 병실의 희미한 등불 아래 그녀의 손이 그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탈라레의 눈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빛이 스쳤다. 하지만 이 사랑은 스캔들을 불렀다. 병원장은 그녀를 해고하려 했고 의사들은 환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이라 질타했다. 파리 의학 아카데미는 이 소문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1790년대 초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가운데 이런 사소한 스캔들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탈라레는 더 이상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성의 경계를 묻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최악의 사건이 터졌다. 사라진 환자들. 병원의 다른 침대에서 작은 동물 실험이 시작되었다. 의사들은 탈라레에게 고양이와 개를 먹였다. 그의 입이 찢어질 듯 벌어지며 털과 뼈가 사라졌다. 하지만 곧 병원 내 다른 환자들이 실종되기 시작했다. 한 노인, 어린아이까지. 의심의 화살은 탈라레를 향했다. 그의 침대 밑에서 피 묻은 천이 발견되었다. 파리 신문은 식인 괴물이라 보도했다. 실제로 그는 배고픔에 미쳐 동료 환자를 삼켰을 가능성이 크다. 기록에 따르면 1798년경 탈라레는
결핵 환자의 시체 일부를 훔쳐먹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의사들은 책임을 피하려 애썼다. 이 사건을 확대해보자. 이는 의학 윤리의 시발점이었다.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환자는 도구였다. 렌넥 이전에 결핵은 미지의 병이었고 탈라레의 몸은 그 실험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의학의 잔인함을 드러냈다. 현대 생명윤리학은 이런 실험을 금지하지만 당시엔 과학의 승리가 우선이었다. 탈라레의 운명은 비극적이었다. 그는 결국 폐결핵으로 죽었고 그의 몸은 해부되었다. 하지만 그의 공헌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의 사례를 통해 희귀대사 장애를 연구한다. 과식증후군, 포리파기아의 원형, 다시 병실로 돌아가 보자. 비가 그친 새벽, 탈라레의 숨소리가 약해졌다. 그의 살은 여전히 부패하고 있었지만 눈에는 평화가 스며들었다. 의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며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파리의 거리에서는 혁명의 함성이 들려왔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하나의 생명이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다. 그의 공헌은 채워지지 않았다. 영원한 밤속으로 스며들듯이 탈라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인간의 몸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의학은 괴물을 길들일 수 있었을까? 부드러운 바람 소리처럼 그의 숨결이 잦아들며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들어보라. 역사 속 이 비밀스러운 밤이 당신을 안아줄 테니 어둠이 병실을 삼킨 밤, 배고픔의 그림자가 홀로 남아 속삭인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탈라레의 몸은 여전히 꿈틀거렸다. 다리는 멈추지 않고 경련하듯 움직였고 입게는 썩은 고기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는 먹었다. 모든 것을. 하지만 이제 그 끝에서조차 배고픔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버사유의 병원, 1798년 봄,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창문을 적셨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썩어가는 살의 악취가 코끝을 찔렀다. 탈라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몸부림쳤다. 그의 다리는 죽음 직전에도 불안정하게 떨렸다. 마치 영원한 굶주림이 근육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듯 의사들은 속삭였다. 저 남자는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그의 위는 살아 숨쉬는 괴물이야. 탈라레,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태어난 괴물이자 희생양. 그는 1770년대 리옹 근처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 8명 형제 자매 중 하나. 어릴 적부터 그의 입은 보통 사람의 10배를 삼켰다. 말린 소고기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살아있는 송아지까지. 군대에서 그는 동료들의 배급을 홀로 해치웠고 혁명군의 호기심을 샀다. 1790년대 파리의 과학자들 앞에서 그는 쇼를 펼쳤다. 15인분의 식사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고 시계와 돌멩이까지 삼키며 관중을 경악해 했다. 그의 위는 헐거운 가죽 주머니처럼 늘어졌고 소화는 불완전했다. 입에서 악취가 났다. 썩은 고기와 땀의 혼합. 하지만 이제 그의 최후의 잔치가 시작됐다. 1798년 버사유 병원에서 탈라레는 더 이상 쇼맨이 아니었다. 그는 30대 중반, 몸무게는 겨우 40kg 남짓. 피부는 창백하고 얇은 뼈가 드러났으며 입술은 갈라져 피를 흘렸다. 배고픔은 광기를 불렀다. 의사들은 그를 관찰했다. 프랑스와 졸리오의 박사, 그의 주치의는 노트에 적었다. 환자는 하루에 20kg 이상을 요구하나 주어지지 않음. 그의 눈은 공허하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건, 16개월 된 아기, 병원의 한 유아가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다. 탈라레의 방 근처에서 아이의 흔적이 발견됐다.
피 묻은 천, 산산조각, 난뼈. 의사들은 의심했다. 탈라레가 삼켰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위에서 나는 소리, 그 끔찍한 울음소리, 그는 부인했다. 아니,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의 입은 너무 부은 탓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병원은 소란에 휩싸였다. 창밖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탈라레는 구석으로 물러났다. 몸을 웅크린 채 떨었다. 공포와 배고픔이 뒤엉킨 그의 눈동자는 인간의 절망이 스며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죽었다. 1798년 4월. 사인은 폐렴으로 기록됐지만 누구도 그걸 믿지 않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다리는 죽은 후에도 몇 시간 동안 경련했다. 의사들은 결심했다. 해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부실은 차갑고 습했다. 촛불이 깜빡이며 벽을 비췄다. 메스 소리가 고요를 갈랐다. 탈라레의 가슴을 열자 내부는 지옥이었다. 위는 거대했다. 보통 사람의 쥐배 크기, 헐거운 비닐 봉투처럼 늘어진 장기. 벽은 얇고 투명해 내부가 훤히 보였다. 소화되지 않은 고깃덩어리, 털, 뼈 조각이 가득. 간과 비장은 부어올랐고 대장은 거의 기능하지 않았다. 공기는 메스꺼운 냄새로 가득 찼다. 의사들은 속삭였다. 이건 인간의 장기가 아니야. 동물의 위장 같아.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세요.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듯. 이제 확대해서 보자. 탈라레의 삶은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었다. 1789년 혁명 속에서 과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몽골피의 형제 열기구처럼 인간의 한계를 탐구하는 시대. 탈라레는 그 실험체였다. 1790년 과학 아카데미에서 그는 공개 시연을 했다. 그의 과식은 단순한 기이함이 아니었다. 의학적 증거였다. 현대의학은 그를 분석한다. 유전적 장애, 미세아 정맥류 증후군, 과도한 식욕과 거대 식도증, 또는 하이퍼트로피, 위벽의 비정상적 팽창. 하지만 아이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다. 일부 역사가들은 과장된 전설이라 본다. 병원 기록에 아이는 실종으로만 적혔고 탈라레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그러나 그의 위내용물, 동물 잔해, 은공포를 키웠다. 현대 이론은 더 깊다. 19세기 후반 비슷한 환자들이 보고됐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라는 남자, 하루 30kg을 먹고도 굶주렸다. 의학진은 탈라레를 극한 대사 증후군으로 분류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 아니면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식욕 조절 실패. DNA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컴퓨터 모델링은 그의 위가 30리터 이상 수용했다고 추정한다. 영양 흡수는 10% 미만. 그는 먹을수록 쇠약해졌다. 영원한 굶주림의 악순환. 그의 죽음 후 신체 일부는 보존됐다. 간과 위 일부가 박물관에. 하지만 전쟁과 혁명 속에서 사라졌다. 오늘날 탈라레는 수수께끼다. 저주받은 영혼, 18세기 미신은 그를 인간을 먹는 악마로 그렸다. 과학은 부정한다. 하지만 그의 다리 경련, 그 끊임없는 움직임은 설명되지 않는다. 신경 독성 또는 영혼의 마지막 발버둥, 병실의 어둠 속 탈라레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하다. 더 먹고 싶어. 비가 그친 새벽,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묻는다. 그는 괴물이었나? 아니면 우리 모두의 어둠을 드러낸 거울이었나?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의 전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잠들어도 그 배고픔은 꿈속에 스며든다. 평화로운 밤 되세요. 이제 확대해서 보자. 탈라레의 시대적 맥락. 프랑스 혁명은 계몽주의의 절정이었다.
볼테르와 루소의 사상이 과학을 해방시켰다. 인간 해부는 일상이었다. 1793년 의학 아카데미는 공개 해부를 장려했다. 탈라레는 그 희생양. 그의 과식은 자연의 기이함 Natural History of Anomalies으로 연구됐다. 조르주 큐비에 같은 해부학자들이 그의 사례를 참고했다. 현대에 와서 2010년대 연구는 그를 포리파기아 다식증 사례로 재평가한다. 프라이머리 폴리파지아, 유전성 질환으로 6명만 보고된 희귀병. 탈라레는 그 성후자, 아이 사건의 진실. 병원 일지는 모호하다. 환자방 근처에서 유아 실종 의심됨. 하지만 재판은 없었다. 혁명 후 혼란 속 기록은 불완전. 일부 학자들은 고양이나 쥐를 착각한 소문이라 본다. 그러나 그의 위사진, 19세기 스케치, 은 공포스럽다. 거대한 주머니, 내용물이 넘칠 듯 탈라레의 유산은 살아있다. 오늘날 비만과 식이장애 연구에서 그는 사례 연구다. 넷플릭스 다큐 책들 속에서 부활한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상기시킨다. 배고픔은 육체적일까, 정신적일까? 그의 최후, 그 떨리는 다리는 여전히 말한다. 인간은 미지의 괴물이다. 어둠이 깊어지며 병실은 고요해진다. 탈라레의 숨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진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깊은 잠으로 총글자 수약 절비액자 30분 낭독 적합.